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대혼돈의 카오스였던 어제장을 지나서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는 반대 매매 영향으로 지수가 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우세했는데 예상 밖으로 반발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오늘이었는데요. 동시호가까지만 해도 여전히 불안했던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하면서 2366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장중 내내 갈팡질팡했다, 이런 모습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골이 더 깊었던 만큼 반등 탄력도 더 세게 나왔습니다. 어제 급락으로 마무리했던 2차 전지 소재주가 다시 일어섰고 게임주의 탄력까지 강화되면서 전날 대비 5% 넘게 상승한 75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려갔던 깊이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반등이고 또 쉽게 안도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렇게 불타는 빨간장이 참 반가웠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장의 빨간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로 힌트 먼저 얻어보시죠.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반등장, 가스 관련주, 디스플레이, 이렇게 5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키워드가 정말 많았는데 이 중에서 오전에 나온 뉴스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 대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 또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묘한 타이밍에 공시가 나온 만큼 몸값 올리기를 하고 있다, 이쪽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2차 전지 시장 전반적으로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지 한번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료, 오늘은 가스, 이렇게 매일같이 원자재 관련주가 순환 매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이 가스 공급 위기관리 1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은 가스 관련주가 급등세로 움직였는데요. 테마성으로 보고 안전벨트를 매야 할지 아니면 변동성 극심한 속에서도 이 가스 관련주를 지금 담아야 할지, 담는다면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선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재밌고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히든트랙 종목도 챙겨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0% 담아내고 있고요. OCI 43% 육박합니다. 대덕전자는 22%를 넘보네요. 그리고 20% 향해 달려가는 비나텍과 SL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입니다. 힘들었던 이번 주 장에서 이만큼이나 탄력적인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먼저 G2파워 21.3% 챙겨가고 있고요. VC가 12.8%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런 21%가 넘는 힘든 장에서도 이런 탄력 어떻게 받아갈 수 있었는지, 또 재차 상승도 가능할지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탄력적인 종목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매수 타점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어디서나 또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려했던 상황만큼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또 마냥 안도를 할 수는 없는 요즘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기로 인한 변동성을 또 제대로 받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는 지금 구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편안하게 다음 주 월요일장 맞이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금부터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고요.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재룡 전문가님, 네. 그리고 유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매주 저희가 목요일에 뵙다가 오늘 좀 네네. 이번 주 색다르게 금요일에 뵈니까 괜히 반갑네요. 그러시죠? 아, 저만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오늘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다음을 이어갈 섹터들은 어떠한 섹터들이 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유아 전문가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요즘 시장 정말 투자자들이 극도의 공포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상에 가려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처럼 주식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결국 정상 목표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는 버티기 어려우실 거예요.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수익 나는 플레이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든든한 플레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을 위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황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전문가님. 네네. 시장이 반등을 해도 이렇게 찝찝해요. 네네, 그렇죠. 네, 왜 좀 이렇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해 주실까요? 그래도 이번 주 내내 계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나마 반대해서 다행이고요. 네. 뭐 엊그저께 수요일 날에는 거의 하루 만에 64조 정도가 증가를 네. 했어요. 시가총액이. 그 5개 중에 3개 업체가 52조 신고가, 2개 업체가 신저가. 신저가죠. 그렇게 네. 기록할 정도로 시장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국채금리가 좀 내려갔다 그래서 상승을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지금 마감을 했는데 개인 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매매 쪽 개인 신용매매 반대매매 수급이 조금 덜해지면서 네. 좀 완화됐다고 생각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뭐 원자재가 하락, 그 환율도 6거래일 만에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차익 거래, 이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거래가 있는데 이 차익 거래에서 이 차익 거래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너무 고평가된 상품을 이제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상품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의 기법인데 그 매매에서는 이 저평가된 그러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선물과 현물에서. 네. 그래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1600 얼마였죠? 1646억 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요. 이 비차익 물량 현물 거래에서도 매수가 위를 점하면서 655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에 좀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면 이제 거래 대금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네.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중심에 있는 S&P 500, 미국의 S&P 500, 미국 상위 500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을 평균 지수로 나타낸 S500을 한번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S&P 500의 차트인데요.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충분히 좀 더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지지층을 좀 그어놨습니다. 3,550포인트 밑으로부터 3,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바닥의 지점이 아닐까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다우존스든 간에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이 지지 라인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난다면 뭐 여기 라인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차트가 뭐 이상할 정도로 코스피 차트랑 좀 비슷합니다. 저희 코스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지층이 이렇게 제가 이거 어제부터 지금 표기해 드린 거죠. 저번 주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360포인트의 지지층이 현재 다 있어서 거기서 약간의 반등이 일어났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여기서 당연히 상승하면 좋겠죠. 이렇게 상승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주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240포인트와 2360포인트 요 사이 내에서 바닥을 찍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 라인 있죠. 요 라인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요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호가가 좀 많이 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무난하게 좀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 약간의 횡보를 거친 후에 상승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그때 만드는 상승형 패턴이나 하락형 패턴을 본 상태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거래대금만 조금만 들어왔어도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네. 수급적으로도 조금 이제 탄탄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나마 그래도 오늘 2%대와 코스닥 5%대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좀 즐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그 지지선을 짚어주셨는데 네네. 반등할 모멘텀이나 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억울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네. 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50주 신저가를 많이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 멀쩡한데 지수가 하락으로 나가고 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뭐 반대 매매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나는 기업이 멀쩡한데 주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밸류 자체가 낮게 형성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멘텀이죠. 기업의 실적, 자 코스피민 코스닥, 뭐 코스닥은 코스피에 대해 기업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감 시황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시장 전망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서 함께 든든하게 매수 전략 세워가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타점도 잡아가시는 방법입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감 시황도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장 이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오전에 삼성 SDI와의 수주건을 발표했는데 먼저 계약 내용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갈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삼성 SDI와 8조 5천억 원 굉장한 규모예요. 2차 전지용 일렉포일 이제 동박입니다. 구리바. 네.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한 15%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계약 금액이 그 8조 5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지난해 매출과 대비했을 때 123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매출과 네. 전체 매출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니까 굉장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일렉포일이라는 게 전기차 사업의 핵심 소재거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국내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뭐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좀 주력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슈티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급 안정화를 위한 그런 계약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표의 그 타이밍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 몸값을 높이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8월 중에 아무래도 매각될 매각 것으로 이슈가 보이고 있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일진 그룹에서 몸값을 좀 높이려고 네. 이런 걸 좀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진 그룹 입장에서는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일렉포일, 그 동박이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실 일진 그룹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를 생각할 때 뭐 설비 투자라든지 비용 부담은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진
삼성그룹에서는 이런 부담보다는 좀 몸값이 높을 때, 좀 가치가 높을 때 매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지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인수자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사라든지 포스코, 롯데케미칼 대기업들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항상 이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몸값은 당연히 이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네. 사실 그동안 인수 금액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인수 네. 금액이 뭐 한 4조 7천억 원 정도 다소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이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논란은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카더라가 맞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카더라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전략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다 네네. 보니까 2차 전지주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네네.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매각 이슈로 움직이는 쪽이 나을지 아니면 올랐다가 내려간 대장주 쪽에 진입을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둘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오.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단기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는 중기 시기적으로. 관점이냐 네네. 장기 관점이냐 자기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내가 단기냐 중기냐 장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매각 이슈셜로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도 좋고요. 중기, 장기도 좋습니다. 현재 차트상 한번 위치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상 위치를 보면 이 종목이 절대 242평선,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선에서 움직일 종목이 아닌데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14만 8천 원이죠. 이 신고가 라인 찍고서 주가가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고 주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을 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요 라인에 있는데 482평선 안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에 형성될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바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볼까요? 시장의 예상 매출액입니다. 자, 올해 매출액이요 9천억이 넘을 걸로 보고 있다는 게 작년 대비해서 42%가 무려 42%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2023년도에도 무려 34% 1조 3천억이 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 24년도에도 1조 7천억. 이 전기차 성장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몸값이 좀 많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성장, 그리고 2차 전지의 성장과 함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도 너무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이 기업을 노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군이죠. 대기업군이기 때문에 모기업이 좋은 기업이면 당연히 폭발적인 상승,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책정된 몸값이 합당하다 이렇게 혹시 보실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쪽에 괜찮다? 그쪽에 그래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봐주셨는데 종목별로 또 단기부터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만큼 또 그만큼 또 탄력적인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탄탄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가스 관련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의 이제 몇몇 국가가 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그 공급 우려에 가스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한 건데 참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사실 해석이 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 테마성일지 아니면 실적이 좀 받쳐주는 걸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이 가스 공급은 러시아 때문이죠. 좀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큰일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6일부터 이제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다. 네. 그래가지고 공급을 한 60%까지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독일이 이제 가스 공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유럽도 천연가스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재고가 50%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급 문제가 지속되면 당연히 가스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2년 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5%나 지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이 뭐 급등세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2분기 실적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워낙 실적보다는 뭐 테마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는 당분간 공급 우려 이슈 때문에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테마성에 좀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는 거니까 탄력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고요.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보면 오늘 GSE는 한 6.5%, 대성에너지는 8.4% 정도 주가 오.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이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특정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 상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걸 제외하고 원자재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다 부정적인 영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테마보다는 펀더멘털이나 실적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려면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종목 관련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넓은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스 공급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 가스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이슈와 연동을 해서 조선 쪽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가스와 연동해서요. 네, 가격, 가스 가격. 가스 가격과 조선 쪽을 연동해서. 네. 조선 쪽은 원래 뭐 예전에 뭐 강판 가격 이런 거, 후판 가격으로 인해서 조금 좀 높게 평가된 건 저평가된 건 사실이었지만 네. 현재 이제 조선 쪽도 앞으로의 이 가스 관련주도 좋겠지만 조선 쪽도 앞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조선 관련 그 철강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조선 관련주들이 저희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조선 관련주들도 제가 좋은 재무적 구조와 성장 모멘텀, 차트상 위치까지 좋은 종목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LG이노텍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 정말 신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아갔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장기로 공략해드리는 히든트랙 종목도 하루 만에 탄력적인 수익 받아갈 수 있다는 걸 LG이노텍이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네. LG이노텍 리뷰 해주실까요?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2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 현재 아이폰 13 높은 사양의 모델들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모폭 가격을 유지 혹은 상향 조정하기 바쁘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부터 아이폰 14가 이제 양산에 돌입하는데 네. 이게 3분기 때 매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걸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폰 13 대비 아이폰 14가요. 그 화소면에서 4배 정도 이상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면 판매 가격, 납품가죠. 납품가 같은 경우도 20% 높게 받기 때문에 실적 또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LG이노텍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잠깐만 보게 되면 네. 차트상 위치도 좋습니다. 현재 큰 폭의 박스권이죠. 완전한 박스권은 아니지만 큰 폭의 박스권이고 저희가 어제 바로 이 종목을 생방송에서 드렸던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바로 생방송에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승을 했죠.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은 아직 시작이 불과하고요. 오.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과 앞으로 폭발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고가 라인이죠. 신고가 라인 414,500원 라인도 충분히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반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을 늘 성장, 재무, 차트 이렇게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 받침되는 종목들은 탄력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든트랙 종목에도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단기로 챙겨가실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또 한번 기다려주시고 노란 똑방에 들어오셔서
오셨을 때 저희가 매일매일 단기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G2파워가 21% 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가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차 또 수익을 더 담아낼 수 있을지 한번 G2파워 리뷰를 해보고 갈게요. 전문가님, G2파워 어떻게 보세요? 현재 뭐 G2파워가 22일 날 그리고 VC가 23일 날이었죠. 네, G2파워가 21.3% 상승, VC가 12.8%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원전 관련주 그리고 또 다른 섹터 관련주 이 G2파워가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게 22일 날이었죠. 22일 날 22, 23 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좋지 않았지만 네. 그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기 2,300개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 좋은 상승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짧게 접근해서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G2파워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바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 추천드려서 바로 요렇게 고점 찍고서요. 현재 주가 내려오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 이평선들 모여 있는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단기 이평선, 단중기 이평선들 모여 있는 이 선에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전 관련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태양광 맞아요. 관련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다면 좋은 타점에서 진입한다면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타점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실탄을 확보하고 주말 편히 쉬셔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장에는 어떤 걸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자,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그 나프타 관련주, 이 플라스틱 관련주, 오, 네. 그런 관련주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거 보고 있고요. 자, 종목으로는 이제 세린 BNG와 에코플라스틱인데 이 특히 세린 BNG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에서 90만 주 매수 물량이 쌓인 상태에서 오, 네. 현재 10%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네. 에코플라스틱이 8.9% 마감했는데 매수 물량이 19,000주밖에 되지 않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둘 다 갭상으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때 눌림 들었을 때 좋은 타점을 형성할 때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 플라스틱 관련주 월요일 날 그걸로 수익을 좀 먹고 싶으시면 미리 들어와 있었다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좋은 타점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든든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주 설레는 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로 플라스틱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까지 세린 BNG,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좋은 타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 짚어봤고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플라스틱 관련주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탄력을 챙겨가실 수 있는 단기 대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히든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차트가 또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중장기로 공략을 했을 때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빨간 수익률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또 중심 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님, 오늘은 또 어떤 진주를 품고 오셨나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지난주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전후 공정에서 측정, 검사, 제조 설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전 공정에서는 두께나 색도 측정기, 3D 분석기 같은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후 공정에서는 이제 모듈 제조 공정의 검사, 도포, 조립, 또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OLED 디스플레이 후공정 검사 장비의 기술 개발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데요. 후공정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뭐 도포기나 조립기, 검사기, 또 UTG 자동화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도 지난 분기에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했던 도포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도포기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에서 전극을 보호하고 또 빛샘 방지 등을 위해서 레진이나 실리콘을 도포하고 경화하는 장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최근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 해외 법인으로부터 이 빛샘 방지 장비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분기에 굉장한 매출 호실적을 이끌었던 것도 바로 이 빛샘 방지 장비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최대 고객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네.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기업을 뭐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전체 매출 다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계약 공시 나온 걸 보면요. 지난해 12월에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365억 원 규모로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네. 그게 그 전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 173% 되는 규모다라고 하니까 정말 먹여 살린다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2월에도 또 똑같은 곳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374억 원 규모. 그리고 이후에 또 LG 디스플레이와도 23억 원 규모. 최근이었습니다. 6월에도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 얼마 전에 78억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의 1분기 말에만 이제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1,047억 원이었거든요. 4월에 있었고 또 최근 6월에 있었고 이거 다 더하고 올해 말까지 볼 때 예상 수주 잔고가 무려 1,500억 원이다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그만큼 네. 쌓여 있다라는 거는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견조한 실적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뭐 현재로서 벌써 한 2천억 원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니까요.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 매출에 대한 거는 수주 잔고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포인트도 살펴봐야겠죠.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디스플레이의 전후 공정을 검사하고 제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또 후공정 검사 장비를 통한 호실적을 지난 1분기에 또 가뿐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만의 개발 기술력이 뭐 이미 또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수주 잔고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은 또 떼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매수 3타점 안정적으로 챙겨가시면서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전후 공정 이제 베이스로 깔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신성장 동력, 성장 모멘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예요. 자,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난해 7월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로 인해서 초정밀 그 분석기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나노미터 이하로 굉장히 얇아지는 그 방막의 두께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그 장비가 반도체 극초 방막 측정기예요. 그냥 초도 아니고 반도체 극초. 극초 방막 측정기 나노마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네. 개발을 했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장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인수를 했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잉크젯 수주 증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로 개발 완료한 8K 잉크젯 장비를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요, 이제 잉크젯에서 글로벌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잉크젯 장비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앞으로 OLED 핵심 공정 장비 업체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패널 수율이요, 2020년에 30%였는데 지난해 50%, 그리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80% 수준까지 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내재화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뭐 대형 OLED 시장 확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자, 폴더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기업의 최대 매출처가 어디라고 했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중에서 베트남 법인이잖아요. 그 베트남 법인은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 등에 납품하는 그런 중소형 OLED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작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베트남 법인이 4년 만에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로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죠.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4, 그리고 Z 폴드 4, Z 플립 4, Z 폴드 4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폴더블 생산 라인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 기업 성장세도 이어나갈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건 상장 테마인데요. 어떤 상장 테마인가 하면은 7월에 상장을 준비 중인 반도체 전공정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전공정 업체의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고요. 그 1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바로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조합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는 워낙에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장 수혜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7월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그 역시도 우리가 좋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281억 원으로 362%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어요.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 기록하면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한 7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전체 매출 2천억 원 예상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했을 때 3,940%. 침 좀 삼킬게요. 3,940%나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실적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굉장하게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떻게 매수하느냐입니다. 최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분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마어마한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극초 방막 측정기 국산화에 성공을 시켰고요. 또 잉크젯 장비의 수주 증가가 또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또 폴더블 관련주로 엮이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납품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오는 7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수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것까지 정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포인트 속속들이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엄청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건 매수 타점입니다. 그 3타점으로 전략 세워가시면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녀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재무제표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 기업 이제 발굴하면서 기업명을 듣고 좀 약간 생소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방송 끝나고 종목명을 받아보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면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이 2020년에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1년에 바로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고요. 지난
1분기 매출 보시면 지난해 전체 매출의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출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전망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부채가 569, 좀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네. 자본이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무 비율 보시면 유동 비율이 250, 523, 당좌 비율이 240, 472. 저희 부채 비율 보시면 부채 비율이 52%인데요. 유보율 우리 항상 보잖아요. 대비해서 네. 볼 때 유보율이 1191%예요. 기업 내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현금 부자네요. 네, 그렇죠. 부러워요. 진짜 자기 자본 비율 보시면은 65예요. 우리 자기 자본 비율 50만 넘어도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괜찮고요. 수익성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ROA가 9, ROE가 14인데 뭐 10 이상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괜찮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지표 보겠습니다. EPS도 2020년 이후 우상향하고 있고요. BPS 주당 순자산 가치도 2,800에서 4,500, 5,100, 6,200까지 꾸준히 잘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이었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6월 15일에 주주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이 기업에서 자기 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결정이 했는데요. 기업 내에서도 현재 주식이 이제 너무나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 생각하는 모습이니까요. 해당 기업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네,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실적 굉장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건전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기업의 종목명, 매수타점 대응 전략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제표도 상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흑자로 전환했고 또 현금 흐름과 재무 비율의 안정성도 정말 좋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까지 잘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잡으셔야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안정적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진입 자리를 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들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고 하니까 사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렇게 막 이렇다 할 좀 성적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들으니까 어느 기업인지 알아요. 어느 이제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데 상장사가 2개고 비장상이 8개인데 이제 7월에 상장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게 큰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 같은데 이게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고 1대 주주가 이제 투자조합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 투자조합 안에 이 투자조합은 그 회사를 상장시키고서 네.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겠죠. 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아, 그 충분히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더라도 충분히 상장 가능성 뭐 농후하고요. 한미반도체도 그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해당 회사가 이제 한 상장사 2개와 8개의 비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네. 서로 산업 간에 유기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수주장구도 그렇고 앞으로 매출의 그 성장 모멘텀도 이 산업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런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룹이 아닐까 하고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또 그만큼 엄청난 기업입니다. 또 디스플레이 성적에 또 반해서 개별 이슈로도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20년 6월에 상장한 후에 조정을 한번 받고 저점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수급이 동반이 됐습니다. 수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11,750원 신저가를 찍었어요. 수급이 들어왔던 라인 그 이하까지도 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내려올 때 어떤 뭐 이슈 있었던 거 아니고요. 네. 거래량도 실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하락이죠. 지금 지수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올라갈 때 이제 수급 들어온 양봉 이 라인에서 조금 머뭇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적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최고가를 찍었고 주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를 인수합병했다는 그 이슈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때보다 매출액이 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는 당연히 지금 너무나 상승을- 과도하게 내려와 네네네.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적정 주가보다 굉장히 아래에 위치하고 오, 있어요. 네. 1년 동안 가장 바닥이죠, 바닥. 네. 네. 바닥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바닥이길 바라면서. 현재 주가 라인이 이제 수급의 시작점이긴 한데요. 이 수급이 시작될 때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그 라인 그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등할 수 있죠. 진짜 쌍바닥이 연출된 이후에 이전과 같은 상승이 그려졌어야 되는 차트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억울하게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찍은 거고요. 자, 차트 안에서 1년 안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형적인 다우의 육국면 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매집 구간 지나서 상승하고요. 그다음 과열되죠. 그다음 분산되고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공포 국면. 그다음 네. 침체예요. 정말 침체가 공포. 네. 끝나면 다시 매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침체는 끝나면 다시 매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올라가면서 이전에도 수급을 동반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수급 들어온 라인보다 더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보시면 이평선들이요.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240선, 480선 다 그렇긴 한데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돌파를 해줄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실적 나오고 때문에. 있거든요. 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이런 흐름 보여지면 이제 걱정돼요. 저항 먹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돌파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서 이평선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라인을 지지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고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중요하고요. 그 매수 타점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차트상 거의 뭐 심각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매집 국면으로 들어설 때가 왔으니까 성장성과 실적까지 확실하게 받쳐줄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무조건적인 돌파 라인이다. 이렇게 또 차트 분석 세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신 것과 같이 실적 당연히 뒷받침되고요. 모멘텀도 있고 차트까지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시장이 흔들리는 지금 잡아두셔야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더욱더 큰 탄력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안정적인 매수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디스플레이 전후공정에서 측정 검사, 제조 설비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우리가 후공정, 빅셈 방지 돋보기가 이제 매출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지난해 인수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인해서 차세대 반도체 장비 이제 국산화 성공을 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잉크젯 장비 수주, 또 폴더블 네. 증설될 것으로 인한 수혜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 달에 그 반도체 장비에서 상장했다는 수혜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 모멘텀 무궁무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업 놓치지 마시고요. 플레이리스트에 꼭 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히든트랙 종목 디스플레이 전후 공정의 검사와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요약 정리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만 함께 세우시면 됩니다. 매수 3타점 받아가시면서 아주 탁월하게 주식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마감 시황을 할 때는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단기 공략주로 드렸고 또 중장기 공략주로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단기, 중기, 장기로
네, 그럼 네, 포트 구성 아주 단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유하 전문가님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이고 종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